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능특강 지구과학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특강이 다음과 같이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가 구체지구, 3개가 대기와 해양, 다음은 3개가 우주인데 작년까지의 수능이랑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 변화가 생겼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볼만한 변화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이 판 이동의 원동력, 이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복각, 복각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고, 또 이제 고지자기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1단원 구체지구가 쉽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 생각에는 1단원 구체지구에서 가장 문제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있던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 대기 변화, 해양의 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 부분은 기존 교육과정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우주는 지구과학 2에서 내려온 내용과 기존의 지구과학 1에 있었던 외계행성계와 외계생명계 탐사가 이제 종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태평양에 위치하는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초음파를 발사해서 걸리는 시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관측 지점이 있고 A로부터의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자,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겠죠. 초음파의 속도는 1500m/s로 가정한다. 자, 기억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기억번호를 봅시다. 기억번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관측 지점의 수심은 8,900m보다 깊다. 자, 가장 깊은 수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초음파를 발사를 해요. 초음파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초음파가 해저면을 찍고 다시 돌아오겠죠. 이 걸린 시간이 지금 각각 뭐 6.1초다, 11.9초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긴 시간을 찾아야겠죠. 그래야 가장 수심이 깊을 테니까. 그게 바로 11.9초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초음파의 속도가 1500m/s예요. 그런데 11.9초가 걸렸어요. 그럼 1500 곱하기 11.9를 하면 이게 관측 지점의 수심인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복하는 시간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수심에다가 2를 곱한 값이랑 같게 되겠죠. 그러면 수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를 나눠서 750 곱하기 11.9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계산이 짜증나겠죠. 저는 750에다가 12를 곱해 볼게요. 12 곱하면 9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11.9니까 750에 0.1 곱한 걸 빼야 되겠죠. 그러면 7.5니까 맞죠? 7.5를 빼면 800 8 75죠. 75기 때문에 75를 빼면 8925m가 나옵니다. 따라서 8900m보다 깊다. 자, 여기서 잘 봐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수치가 더럽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8950m보다 깊다라면 틀렸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지구과학 먼 수능 트렌드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더럽게 줘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혹은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정확히 계산을 하는 연습을 드려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B와 C의 수심 차이. 수심 차이는 결국에 시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0.5초 차이가 나죠. I와 J는 0.9초 차이가 나네요. 좀 크다. 틀렸겠죠. A와 L 사이에는 판의 수렴면 경계가 있다. 판의 수렴면 경계, 지금 태평양에서 있는데 수렴면 경계라고 뭐가 있을까요? 해구가 있겠죠. 해구의 모양은 이렇게 굉장히 수심이 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G에서 수심이 8,900m보다 깊은, 이게 바로 이제 해구를 얘기하는 거죠. 해구가 있다. 그러면 디귿도 맞겠죠.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런 문제, 자, 수능 특강에서 읽어봤을 때 독특한 문제가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판의 경계가 무슨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써 있어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방위가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판의 경계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동서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지금 해양의 A점부터의 거리, 해양 지각의 연령. 해양 지각이 지금 연령이 제일 어린 0년인 C. C가 즉 이 위치에 있는 해령이 될 거고, 이렇게 북쪽, 남쪽으로 발산하는 형태의 해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읽어봅시다. A와 D 사이에는 판에 발산하는 경계가 있다.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 C죠.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야 됩니다. 최근 6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D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의 약 1.5배이다. 자, 평균 확장 속도를 비교해라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읽으면 되냐? 자, 잘 볼게요. D가 속한 판, 그럼 D는 300만 년 동안 300km를 갔습니다. 300만 년 동안 3km를 갔습니다. 자, B가 속한 판은 지금 B는, 자, 이 문제는 B는 지금 300km일 때 정확히 몇 년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뭘 이용해서 푸는 거냐? 자, A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B가 속한 판과 A가 속한 판은 같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A는 900만 년 동안 6km 갔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만이랑 킬로미터 생각 안 하면 약분돼서 1 나오고 이게 3분의 2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D가 속한 판이고 이게 B가 속한 판이잖아요. 이동 속도가 약 얘보다 1.5배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1.5를 곱해야 1이 되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00만 년 동안 1km 갔다. 100만 년 동안 3분의 2km 갔다. 그럼 뭐가 더 빠른 거예요? 얘가 더 빠른 거죠. 1.5배만큼. 그 다음에 C의 현무암에서 측정한 잔류자기의 방향은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자,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C의 현무암에서 측정한 잔류자기의 방향은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자, C의 현무암. 자, C는 지금 해령이에요. C는 지금 이게 해령이죠. 연령이 빵년이에요. 즉 현재를 얘기합니다. 이걸 왜 줬냐면 현재는 정자극기입니다. 따라서 잔류자기는 자북극을 향하게 되겠죠. 따라서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C의 현무암이 아니라 A, B,
D로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우리가 그 값을 정확히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C, 해령으로 준 겁니다. 해령은 지금 나이가 0년이죠. 즉 현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자극기인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잔류자기는 자북극 방향이라서 북쪽 방향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 가나는 현재랑 9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의 모식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를 읽어보면 딱 느낌이 올 거예요.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정자극기입니다. 90만 년 전은 사실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봤을 때 그림이 다르네요. 가랑 나랑 그림이 다르니까 이때가 역자극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정자극기가 뭐냐? 자, 언제가 정자극기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 안에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있다 라는 말을 들어봤죠. 자,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지구가 이제 이렇게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습니다.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지구의 북극은, 우리가 북극을 나침반이 어디가 북쪽이죠? N이 북쪽이죠. 그런데 지구 안에는 자석이 북극 쪽에 S극이 닿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N, 놀스니까 이 북극 쪽에 자석이 S가 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침반이 있잖아요. 이게 또 복각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침반이 이렇게 있을 때, 나침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N이고 이게 S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침반을 북극에 가져가면 어떻게 생기냐? 나침반이 이렇게 있죠. 그림을 잘 그려볼게요. 나침반이 이렇게 있을 때 바늘이 이렇게 처박힙니다. 이게 N이에요. 무슨 말이냐? 왜 N극이 땅 밖으로 처박힐까요? 자석 밑에 S극이 있기 때문에 N극이 처박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나침반에서 이 N극 쪽이 아래로 처박히는 걸 보고, 이쪽이 북극, 이쪽이 남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 지구에는, 즉 정자극기에는 자석이 이 모양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학에서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 뭐다? 가예요. 따라서 가가 현재고 나가 90만 년 전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가는 현재죠. 나에서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킨다.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킨다. 아니죠. 이게 지금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현재랑 뒤집혔으니까 틀린 거예요. 디귿 90만 년 전에 지리산 북극에서의 복각은 양의 값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지금 지리산 북극에서의 복각이 양의 값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변환단층을 묻는 문제예요. 자, 변환단층은 보통 어디에서 생기냐면 이렇게 나타난 해령에 의해서 생기죠. 해령 양옆의 판의 이동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환단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원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왼쪽을 1번판, 오른쪽을 2번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이 해령 위치마다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환단층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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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2번이 됩니다. 자, 쓸데없이 이걸 왜 얘기했냐? 변환단층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변환단층은 뭐냐면 우리가 이 B는 변환단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해령이니까. 그럼 A랑 C가 헷갈릴 텐데 변환단층이 왜 변환단층이냐면 보세요. A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판이 1번 판에서 2번 판으로 바뀌었죠. 즉 변환됐죠. 하지만 C 지역에서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갈 때 1번에서 1번 판 변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 A와 같은 판을 A와 같은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C는 변환 단층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변환 단층이 우리가 그냥 변환 단층 외우기만 하죠.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변환 단층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판이 변환된다. 그래서 이름이 변환 단층이다 라는 거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남대서양 어느 해역에 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심이 이렇게 바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수심이 얕은 이쪽에 이게 해령이구나 알 수 있겠죠. 이게 해령이다. 이대로 문제 풀면 됩니다. 연안을 따라 해구가 발달한다. 자, 연안이 뭐죠? 연안은 다른 말로 해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해안 무슨 말 쓰죠? 서해안, 동해안 이런 말 씁니다. 맞죠?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갈 때 어디로 놀러 가죠? 해안가로 놀러 갑니다. 해안가로 놀러 가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놀고 있죠. 조금 깊은 곳은 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안가에서 놀고 있는데 자, 연안을 따라 해구가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해구의 깊이가 8,925m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잠깁니다. 한마디로 연안에 해구가 있으면 우리는 연안으로 놀러 갈 수가 없어요. 틀렸죠? 연안은 지금 이 그림에서 요 부근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 부근에는 해구가 발달할 수가 없죠. 수심이 굉장히 얕잖아요. 자, 중앙부에 남북 방향으로 해령이 발달한다. 남북 방향으로 해령이 발달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동안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 해령이 있고 해령이 지금 해양지각을 만들고 있죠.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면적이 넓어질 것이고 이게 바로 대서양이죠. 대서양에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렇게 있죠. 대서양 중앙해령에서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태평양은 굳이 얘기하지 말고 대서양에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대서양은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태평양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관련 있는 문제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태평양의 해역 A와 B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각각에는 판의 경계가 분포한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A의 해수면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걸리는 최대 시간은 8초 이상이다. 자, 이거랑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6,000m의 수심이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이 2배. 왕복하는 거 계산해가지고 생각하면 6,000m 수심이 나오는데 자, A가 어디냐면 지금 일본 밑에 여기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어서 해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구는 6,000m 이상의 수심을 갖기 때문에 기억이 맞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겠죠? 현재 해구와 6,000m 수심을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해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해구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문제에서 해구라는 정보를 줬든 6000m라는 정보를 줬으면 두 개를 서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번 이 문제는 이제 니은이 핵심입니다. 니은이 왜 핵심이냐면 B에는 해령이 분포한다. 어떻게 알죠? B에는 해령이 분포하는지, 해령이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합니다. 처음 알았다고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딱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문이 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나는 기출을 올바르게 풀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는 기출을 기반으로 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기출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모두에는 태평양판이 분포한다. 자, 이렇게 가운데가 태평양판이 되겠고요. 이쪽에 필리핀판, 이쪽에 유라시아판, 여기에 나즈카판이 있을 겁니다. 나즈카. 그래서 A와 B 모두에는 태평양판이 분포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아까 이 그림 보세요. A랑 B 태평양판 정말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해 놨습니다. 보면 이렇게 태평양판이 있죠. 태평양판에 보시면 여기가 필리핀판 이렇게 있었고, 유라시아판 있고, 나즈카판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게 해령이죠. 해령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우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수능 특강이니까 그냥 지엽적으로 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18년도 수능입니다. 18년도 수능이면은 3년 전이죠. 자, 다른 문제 말고 디귿만 보도록 할게요.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각 나이는 A가 C보다 적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보면 아까랑 문제 유형이 되게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랑 요쯤 요 두 개쯤을 봤죠. 지금은 A 여기 해구랑 C 여기 해구가 있어요. 섭입하는 판의 지각 나이가 뭐가 더 적냐, 즉 맞냐 물어본 거죠. 어떻게 알죠? 해구에 섭입하는 판의 지각 나이, 즉 해양 지각의 나이를 묻는 겁니다. 해양 지각의 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뭐예요? 해령에서 멀수록 많다. 근데 해령이 어디 있는데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해령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령 아까 어디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해령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해령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언제? 18년, 19년 수능일 겁니다. 아마 19년 수능에. 아까는 수능 특강이어서 외워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수능 기출에서 해령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그냥 이건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뭐가 문제냐? 기출을 안 푼 거예요. 그쵸? 기출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기출을 먼저 풀어야 우리가 수능 특강을 풀 수가 있어요. 수능 특강을 풀면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그게 기출에 있었다면 기출을 제대로 푼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능 특강 풀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기초를 충분히 다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참신한 걸 이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기출에 있습니다. 자, 기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출을 풀어야 수특도 풀고 실제 수능도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고3 됐으니까 수특 좀 풀고 수만 좀 풀고 뭐 무슨 변형 모의고사, 사설 모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출부터 푸세요. 기출도 못 풀면서 이런 거 잡고 있다가 그냥 3, 4등급 나옵니다. 본인이 목표가 3, 4등급이면 공부 대충 하세요. 공부 대충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근데 기출 기반의 EBS 중점적으로 볼 것만 보면 1등급 만점
가능합니다. 괜히 이런 거에 휘둘리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체력 소진하는 거. 내가 기출, EBS 완벽해. 모의고사 만점. 평가원도 만점. 정말 할 게 없어. 그때 하세요.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A에서 B 구간을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지금 보면 X축은 A랑 B, Y축은 해양 지각의 연령이 나와 있는 그래프가 5개 나와 있죠. 그리고 해령은 얘랑 얘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A 지점은 해령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겠죠. 옆에는요 똑같이 온 거죠. 계속 똑같이 왔어요. 계속 똑같이 오다가 B는 뭐예요? B는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연령은 A 쪽이 많아요? B 쪽이 많아요? A 쪽이 많겠죠. 쭉 이어지다가 이 선을 기점으로 갑자기 연령이 확 뒤집힙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표현한 그림이 뭐가 있냐면 4번이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끊겨 있는데 이 끊긴 선 어디예요? 여기죠. 이게 이 선이에요. 그때 기점으로 나이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출에 있다 그랬죠. 기출이 더 어렵게 나왔어요. 이 17년 9월 13, 아까 보니까 이게 13이 아니라 13번이네요. 17년도 9월 모의고사 13번 문제에서 AB 구간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잘 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해령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A 지점은 요 해령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점은 다시 이 가운데 해령에서 온 거죠. 그러다가 여기도 가운데 해령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나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밑에 그림을 안 보고 한번 그려볼게요. 나이가 많아집니다. 근데 갑자기 적어집니다. 언제까지? 0까지 0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은 해령을 지나잖아요, 지금. 그다음 다시 증가하다가 여길 지나면 갑자기 확 증가. 하다가 다시 감소. 이런 그림이 돼야겠죠. 이게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죠. 이 문제도 답이 4번입니다. 자, 이 그림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에서도 그거 변형해서 문제 낸 겁니다.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냈던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기출이 잘 되어 있다면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었겠죠.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갑니다. 그림 가하나는 해양판의 확장 속도가 각각 10cm, 20cm인 해양지각에서 고지각이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 각각에서 해양판은 최근 400만 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확장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가 달라요.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네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가랑 나가 있는데 뭐가 더 확장 속도가 빠를까요? 이걸 한번 보면 이걸 1번식이라 합시다. 여기가 1번이겠죠. 2번, 2번, 3번, 여기 3번이죠. 3번, 4번, 4번, 5번, 5번이 됩니다. 1번식이, 2번식이, 3번식이 이게 동일하겠죠. 그래서 정자긋기, 역자긋기 지금 패턴이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 7, 8 얘는 지금 어디 갔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쵸? 같은 시기 6번 시기는 지금 가에서는 200 몇 킬로가 있는데 나에서는 왜 없죠? 6번 시기 왜 나갔죠? 400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 나간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확장 속도가 나가 더 빠른 겁니다. 이거를 가끔 반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림에 이런 역자긋기, 정자긋기 패턴이 많으니까 이게 빠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나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빨리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런 실험을 합니다. 타점 기록계라고 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차에다가
이 테이프를 걸고 타점 기록계를 해서 뭐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는 거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이걸 빠르게 움직이면 몇 개 안 찍힙니다. 근데 느리게 움직이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히죠. 사실 이건 뭐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그 실험하는 문제인데 이거랑 그림이 되게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패턴이 얼마 안 나오면 빠른 겁니다. 패턴이 많이 나오다는 게 느린 거예요. 그쵸?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래서 가에서 확장속도 10cm다. 맞죠? 왜냐면 이게 20이니까 나 최근 400만 년 동안 고지작의 역전 주기는 일정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최근 400만 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확장됐어요. 확장 속도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만큼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또 조금, 역자극기 길게. 정자극기랑 역자극기가 가졌던 시간이 다른 겁니다. 즉,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틀렸죠. 10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은 정자극기였다. 자, 100만 년 전.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갑자기 100만 년 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제가 10으로 쓰는 이유는 100만 년, 10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가로 보는 거예요. 굳이 나로 보고 싶으면 나로 봐도 됩니다. 1년에 10cm 움직여요. 100만 년이면 얼마나 움직이죠? 자, 10 곱하기 100만. 100만은 10의 몇 승이죠? 6승이죠. 그럼 10의 7승 cm가 됩니다. cm를 미터로 바꾸면 10의 5승이 되고 10의 5승을 kg로 바꾸면 100km가 되겠죠. 즉 100만 년 동안 100km 이동했습니다. 이거는 자주 보다 보면 계산이 바로바로 될 텐데 처음에는 계산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단위 고치는 거를 굉장히 조심히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자, 100만 년 전에, 즉 100km 떨어져 있을 때 정자극기였냐? 맞죠. 왜냐면 현재도 이 검은색 100km일 때도 검은색이니까 정자극기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이 문제 고지자기 복각, 뭐 정자극기 생겼네, 뭐 관계를 나타냈네, 이런 조건이 왜 달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조건이 안 달리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 문제 볼게요. 화성암의 절대 연령 빵, 현재죠. 현재 고지자기 복극이 플러스 38. 그럼 뭐예요? 북반구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너무 쉽죠, 이런 거는. 자,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적도분에 위치하였다. 자, 이렇게 비비 꼽니다. 공룡이 언제 멸종했습니까? 공룡 쥐라기 공원이죠. 쥐라기 공원 알죠? 그래서 공룡은 정확히 언제 멸종한 거죠? 중생대 말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백악기 말에 멸종을 합니다. 백악기 멸종하고 신생대가 되죠. 그럼 이 기간은 언제냐 물어보는 거예요. 신생대가 대충 우리가 6,500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룡이 이때 멸종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단위가 100만 년이에요. 이런 거 단위를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가 100만 년이니까 60은 이게 60만 년이 아니고 60에 100만을 곱한 6천만 년 전입니다. 그럼 이쯤이 되겠죠.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 37도. 자, 당연히 적도 부근이 아니겠지만 문제에서 자료를 줬으니까 자료를 이용해서 보세요. 마이너스 37도쯤에는 위도가 약 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이 20도.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디귿일 텐데 답은 디귿밖에 없는데, 자, 이 문제 왜 가져왔냐면 한번 볼게요. 시간에 따른 위도의 평균 변화율은 2억 년 전에서 8천만 년 전이 8천만 년 전에서 현재보다 작다. 자, 이 2억 년 전 언제냐면 200 이겁니다. 자, 이게 200만 년 전이 아니고 200에 100만을 곱한 2억입니다. 그럼 요때겠죠. 요때랑 지금 요때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2억 년 전이면 지금 고지자의 복각이 마이너스 66이니까 이때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위도가 남이 70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 8천만 년 전에서는 48도, 48도면 60, 40, 50 요 정도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위도가 30도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40 차이 나죠? 맞나요? 그러면 8천만 년 전 구했죠? 30도 현재 고지자의 복각 플러스 38 플러스 38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요? 이쪽 요쯤 돼가지고 이게 몇 도죠? 약 20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몇 도 차이 나는 거예요? 50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40도가 50도보다 작다. 맞다. 라고 하면 맞는데, 자, 제가 이 문제를 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확히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40도를 2억에서 8천만 뺀 거랑 8천만 분의 50도 이걸 비교해야 돼요. 물론 이게 무조건 큽니다. 왜냐면은 분자 자체도 큰데 분모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커져요. 그건 맞는데 이런 문제에서 지금 기억, 니은 틀려서 당연히 디귿 맞는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꼬아서 기억, 니은 중에 답이 있고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를 꼭 구분해야 되는 문제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따른 위도의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40도 차이가 나고 여기 50도 차이가 났죠.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이 더 길어서 이렇게 분수로 계산했을 때 뒤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런 낚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1억 2천만 얘는 8천만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와 같은 부분을 수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문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 자, 이게 이번 문제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지자기, 복각 이게 새로 추가된 용어고 실제로 G2에서 있었는데 이게 G1으로 오면서 문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까 궁금했는데 이 정도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이 해령의 열곡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해령의 열곡은 정자극기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정자극기에 있는 B지점의 복각이 플러스 50도입니다. 자, 정자극기의 플러스 복각은 북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죠. 만약에 마이너스면 남이에요. 여기면 또 반대가 되겠죠. 그걸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A 지점은 B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열곡이 북반구에 있어. 여기 북반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B의 지금 고지자기 방향이라는 게 나타나 있죠. 고지자기 방향은 정자극기일 때 자북극을 향합니다. 즉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구를 그렸다고 치면 지구 이렇게 적도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북반구예요. 그런데 지금 해령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여기 해령이니까 이쪽이 B, 이쪽이 C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작죠? 자, A, B가 어딨죠? 결국 넘어가서 여기에 B, 여기에 C. 지금 이 문제 이거예요. 이상이 이거기 때문에 A 지점, B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맞죠?
C 지점의 해양 지각은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지금 C 지점의 해양 지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열곡에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C 지점의 해양 지각은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됐죠? 정자극기 플러스 복각은 북방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였죠? 고지자기 방향이 자북극을 향한다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구나, 수능특강에서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능특강 일단 문제를 풀어봤는데, 모든 문제를 풀진 않았어요. 적당히 선별을 해서 문제를 풀었고, 이 판구조론과 대륙 부분포의 변화,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해령과 해구의 위치를 알아둬야 되고, 특히 이 비에는 해령이 분포한다는 건 기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둬야 되는 거고, 기출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겁니다. 안 눌리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따른 위도의 평균 변화율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문제를 풀어요. 위도가 어떻게 변했다. 그래서 이때 크구나. 이때 더 크구나. 그런데 분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거를 수능에서는 건드릴 수가 있다를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